가끔 그 주니어분들 보면은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써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다양한 기술을 써놓으면은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제대로 이걸 써봤을까?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에서 해외 결제 개발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양세열입니다. 사회 초년생 때 SI 회사들에서 업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좀 더 개발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핀테크 쪽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쪽으로 이직을 한번 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카카오페이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제 좀 화면에 보이는 화면의 이동, 버튼의 위치, 버튼 눌렀을 때 동작 이런 것들을 주로 개발하게 되는데,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그 뒤에 사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데이터의 이동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급격한 트래픽 증가나 아니면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그 데이터들의 보정이나 문제 해결 같은 거를 하는 것들이 백엔드 개발자의 주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해외 결제 개발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애플이랑 특히 결제를 처음 연동할 때 새벽 3시, 4시쯤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 시간에 오픈을 몰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찾아와서 결제를 하시고 되게 많은 사용을 하시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 그 IDC 센터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거래들이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들의 그 유실이 발생하면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결제가 안 됐거나 돈은 안 빠져나갔는데 결제만 됐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배치로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백엔드 개발자를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자바와 스프링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국내 IT 그 회사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킬셋이 자바와 스프링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익혀야지 아무래도 더 많은 회사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한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을 이뤄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게 되게 큰 경험이 되고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서로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상대방이 잘하는 걸 내가 배울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면서 나도 더 내가 잘하는 부분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을 갔을 때도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큰 자산이 돼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써봤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스토리텔링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요즘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졸업 이후라면은 아무래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찾아볼 때 가능하면은 회사 내에서 내가 좀 신뢰할 수 있고 잘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팀을 맺으면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찾아가지고 끈기 있게 잘 해볼 수 있다면은 꽤 괜찮은 그런 완전한 경력은 아니지만 경력으로 거의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그 주니어분들 보면은 거의 모든 기술을 다 써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취준생이고 아직 그 경력이 짧으면은 몇 가지 못 해봤을 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다양한 기술을 써놓으면은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제대로 이걸 써봤을까? 이런 의심부터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을 내가 아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기술을 다 적기보다는 진짜 내가 제대로 써본 거를 좀 내가 경험해본 거, 진짜 써본 것만 좀 추려서 정확하게 적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나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IT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제 사용자에게 B2C로 어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약간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봤던 이력서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사용자들이 수기로 처리하던 그런 엑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로 제공을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되게 편리하게 이용했다 이런 거를 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남고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까지 좀 고민하는 그런 개발자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입분들이나 아니면은 연차가 좀 적은 분들 대상으로 면접 봤을 때는 주로 아무래도 프로젝트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 경험보다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학습을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까지 내가 시도를 해보고 나는 어떻게 해봤더니 뭐가 맞았고 어떻게 해봤더니 뭐가 안 맞았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본 사람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신입들 면접할 때는 그런 학습 방법이나 최근에 공부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자주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코딩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랑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이거를 뭔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걸 꼭 코딩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코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무래도 이게 진짜 핵심적인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더 꼼꼼하게 다양하게 질문을 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한 영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SA 환경에서 다양한 시스템들이랑 우리 시스템이 이제 상호작용을 받으면서 어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 담당자들이랑 그런 대화를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요청을 주면은 어떻게 응답이 나오냐 그런 질문들을 더 잘해야 되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SI 회사는 개발자 중심의 회사가 아니고 고객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달성해주는 회사입니다. 개발은 거기에 그냥 도구로 쓰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를 외주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고 개발의 어떤 성숙도나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해결하고 나와야지 이거를 개발을 뭐 더 잘한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고 좋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을 굳이 더 잘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쓰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예상외로 다른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둘 다 밖에서 봤을 때는 둘 다 그냥 IT 회사고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IT 회사는 첫 번째로는 그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내가 가져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이제 활성화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그 시스템 기획자가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용자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받아들여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내 커리어에 대해서 더 고도화된 그런 높은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IT 서비스에서도 좀 일을 해봤지만, 특히나 이 카카오페이 개발자들은 조금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약간 컬처핏 2차 면접 볼 때도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많이 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기획자들이랑 소통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고 체크하면서 그런 개발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카카오페이 개발자들만의 특성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좀 더 이제 코드 리뷰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코드 리뷰를 되게 꼼꼼히 하고, 그 코드를 리뷰하면서 이 코드가 이제 단순히 개발 한 사람만의 코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코드다,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유념하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개발한 사람한테만 책임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책임을 함께 하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스터디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이제 봤더니 스터디가 한 60건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내에서. 뭐 거기 안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60건 이상 이제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테크톡이라고 해서 사내에서 개발자들의 그런 공유하는, 내가 뭔가 이렇게 좋은 걸 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테크톡도 있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익혀서 남주는 모임, 아니면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 이런 식으로 사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술 교류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데브렐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들끼리의 개발 문화,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조직이 아예 있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카카오페이 개발자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의 개발 문화를 어떻게 이제 더 확립해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신입 기준으로는 카카오페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코딩 테스트를 아직까지는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카카오 블라인드 코테라고 해서 카카오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코딩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카카오페이로 지망을 하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머스나 외부 그런 코딩 테스트 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연계해가지고 뭐 대부 매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우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학습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핀테크 회사다 보니까 그런 핀테크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되는 그런 자료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품질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정말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내가 의지만 있고 어떤 노력만 정말 많이 한다면은 진짜 빠른 속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정말 열심히만 준비한다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개발자가 되어가지고 저랑 같이 좋은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리고 함께 스터디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개발을 함께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